근데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예요?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누워만 있으려고요. 영화 친구 김시사. 한순간에 백수가 된 사람들이 마치 먹이를 든 개미떼처럼 달동네를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용달 차는데 못 올라오겠네요. 아, 망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드시다면 그녀의 망한 스토리를 들어보시겠어요? 누구보다 뚝심 있게 살아온 찬실이. 찬실이는 영화 프로듀서입니다. 감독이 영화 연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돈이나 사람 등을 관리하는 일이죠. 아이고 잘 찾아왔네. 새로운 집주인 복실이 할머니는 찬실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아니야 그 방은 아니야. 그 방은 안 돼. 들어가지 마. 대문에서 바로 보이는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역시 이사 후 먹는 짜장은 꿀맛인데 갑자기 방문한 배우 소피는 다짜고짜 찬실이를 꼭 안아줍니다. 여배우 왔다고 밥 먹다 일어나고 그런 짓 좀 하지 말자. 찬실이에겐 무슨 불행이 있었던 걸까요? 내하고 닮았나? 모두의 뜻을 모아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찬실이가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영화의 무사 촬영을 기원하는 고사가 진행되고 이번 영화 정말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아. 출발이 나쁘진 않았죠. 찬실이도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고대하던 영화 촬영이 이제 시작될 거니까요. 그런데 감독이 그만 뒤풀이 술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판타지 같은 불행이 찬실에게 찾아온 거죠. 어떡하니?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아, 정말? 그런 영화에 PD가 뭐가 중요해? 거기다가 대표는 이름값 하는 유명한 감독을 잃은 프로듀서를 다시 써주지도 않습니다. 영화 만드는 PD요. 그게 뭐 하는 건데? 아,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젠 꿈도 희망도 없는 찬실이. 영화를 오랫동안 좋아했지만 이젠 그녀도 자신이 걸어온 길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저 방에 쭉 있던 사람인데요. 할머니가 못 들어가게 하던 방에서 흰 티 입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추운 날에 저렇게 입고 있는 거죠? 전 장구경이라고 합니다. 에? 장구경이요? 혹시 이 사람 말하는 건가요? 영화 아비정전에서 느낌 가득한 mambo 댄스로 거울마저 설레게 만든 배우 장구경? 이제 내가 미치는 것 같다. 완전히 돌았는 것 같다. 정말 미쳤나봐요. 진짜. 아, 이게 무슨 장구경이야. 이젠 살다 헛것까지 보이는 상태에 이르자 찬실이는 억울한 울음이 터집니다. 그만 지쳐서 쓰러지는 찬실이. 찬실이를 기둥처럼 안아주는 장구경. 그렇게 장구경은 찬실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그리고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데 곧바로 들어온 할머니. 할머니, 방금 나간 저 남자 안 보이세요? 누구? 장구경은 이상하게도 찬실에게만 보입니다. 급기야 할머니까지 의심하는 찬실이. 할머니 귀신 아니죠? 무슨 자다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장구경은 정말 사람일까요? 유령일까요? 아니면 그저 찬실이의 상상 속 인물일까요? 친한 동생이자 배우 소피의 집에 들린 찬실. 지독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괴롭힙니다. 식탁에서 새로운 대본을 발견하는데 이 영화 들어가나? 꿈을 찾아가는 새 이야기인데 내가 새로 나와. 어쨌든 찬실이 영화가 엎어졌어도 소피는 살 길이 있지만 묵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로 아무도 안 찾는다. 영화 프로듀서는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피의 가사 도우미로 급 취직에 성공한 찬실이 털고 쓸고 닦고 그렇게 가사 도우미 일에 몰입하는데 남자 하나가 소피 집에 불쑥 방문합니다.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김영인데요. 원래는 독립영화를 찍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찬실이는 그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아, 저는 원래 영화 프로듀서였는데 망했어요. 그때 미안. 나 완전히 까먹었어. 참 해맑은 소피 도착! 소피는 꿈 많은 배우로 다양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불어, 기타, 거기다가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나 폴댄스 갈 시간인데. 펄댄스까지. 그렇게 인정받는 배우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삶도 답답하지만 소피는 영화 프로듀서였던 찬실이가 더 걱정됩니다. 눈 뜨고 못 보겠어. 차라리 연애를 해, 연애를.
정말 연애라도 하려고 그러는지 찬실이는 소피의 불어 선생님과 술 한 잔을 마십니다. 마침 찬실이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으로 일본의 거장으로 불리는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대표작 동경이야기 작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 봤었는데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어쩌면 맞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동경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족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찬실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생각해보니 우린 더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의 상업 영화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영화에서 발견되는 일상마저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본래 별게 아닌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찬실이는 남들이 볼 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일 소중한 자신의 삶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현실에 부딪힌 사람은 찬실이만이 아닙니다. 찬실이가 머무는 집주인 할머니도 그렇죠. 한글 배우러 다니세요? 요 밑에 주민센터 댕겨.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진짜 글을 모르셨거든요. 숫자도 모르셔서 전화번호를 감으로 그냥 누르셨어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릴 적에는 여자가 글 배우면 바람 난다고 학교도 안 보냈어. 할머니는 하나 있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글을 모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겹게 이제서야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저 간대방에 뭐 쓸 거 있으면 갖다 써. 할머니의 말을 들은 찬실이는 늦은 밤 할머니의 죽은 딸이 머문 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왔어요? 불현듯 나타난 장구경? 영화는 엎어졌으니 연애라도 시도하는 찬실이. 과연 영화든 연애든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궁금한데 정말 장구경은 유령일까요? 오늘 우리 영화 친구들에게 특별히 소개한 영화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현실은 참 빡빡하지만 다시 힘을 내려는 지극히 평범한 찬실이를 중심으로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할지도 모르는 꿈을 향해 다시금 버티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이 영화를 소개한 이유는 요즘 참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기침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영화가 있을까 해서 개봉한 영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에 이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사랑을 받은 영화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는 장구경의 등장만으로도 흥미로운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도 봤다시피 찬실이는 매우 평범한 여성입니다. 꼭 영화가 아니라도 자신이 믿는 어떤 것을 위해 달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고 영화 친구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도 그 나이가 찬실이처럼 한 40살 즈음 되겠네요. 모두가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도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정말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영화 속 찬실에게도, 연기 빼고는 다 배우는 배우 소피에게도, 독립감독이지만 불어 과외 선생이 된 김영에게도, 그리고 딸을 잃고 홀로 한글을 배우는 집주인 할머니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죠. 보통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린 참 복도 없다고 하죠. 그러면 영화 속 인물들은 정말 복이 없는 걸까요? 이 영화를 연출한 김초희 감독은 2008년부터 약 7년 동안 홍상수 감독 영화 프로듀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때 느꼈던 많은 부분이 찬실이라는 인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에서 흘러나오는 쇼팽의 장송 행진곡만 들어도 얼마나 암울한지 느낄 수 있죠. 다만 이 곡마저 뭔가 모를 유쾌함이 느껴지는 게 바로 김초희 감독의 연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영화 속 인물들이 겪는 일은 참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만 보지 않고 찬실이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냐는 어쩌면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불행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참 엉뚱한 감독님이시죠?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영화 친구들 대신 제가 감독님께 바로 지금 전화를 좀 드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많은 영화들이 좀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시기에 좀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영화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안 미루겠다고 한 유일한 감독이 접니다. 그니까 진짜 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되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약간 멈춰 있는 시기인데 약간 어떻게 보자면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 찬실이는 복도만치가 마치 멈춰 있는 찬실이가 다시 움직이는 영화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통합니다. 왜냐면 저가 그래서 진짜
진짜 개봉을 안 미뤘거든요. 아, 그니까요. 그냥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여백 같은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실이가 나무 하나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배나무인 거죠. 그게 모과나무입니다. 아, 모가나무구나. 왜 근데 네. 그 모가나무가 어떤 이 포인트가 됐을까요? 모과나무에 대해서 제 영화가 그렇게 진짜 하나도 안 불친절한데 네. 불친절한 게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인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찬실이라는 이름은 빛날 찬 빛나는 열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아. 우리 주인공 찬실의 이름이. 이쁘다. 네. 예, 예쁘죠? 네. 그래서 찬실이라는 이 빛나는 열매라는 이름에 걸맞는 과실나무가 영화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위해서 그 모가나무를 그렇죠. 찾아내고 거기서 촬영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아. 예. 처음에는 원래 찬실이가 감마을에 감이 주렁주렁 널리는 감마을의 감 수확기에 네. 내려가서 감 따는 알바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게 네. 예산의 문제로 서울에서만 촬영을 하게 돼서 네네. 그 감을 대체할 수 있는 나무를 제가 찾았어요. 아. 그게 모과나무고요. 그때 외국인이 밑에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자세히 보시면 찬실이하고 옷이 같거든요. 아. 외국인은 사실 우리랑 사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낯선 존재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사실은 찬실은 자기도 몰랐던 자기 모습을 이제부터 찾아가야 되는 기로에 선 인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낯선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마주치는 아, 너무 겁니다. 재밌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이 그렇게 서 있게 된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여배우 소피 집의 내가는 사실 이태원이에요. 아, 네네. 실내는. 근데 소피 집 앞은 성남이거든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성남문화재단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성남 분량을 소화해줘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태원과 이 성남이 달라서 네. 사람들한테 이게 실제같이 안 보이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저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네네. 불안이. 네. 근데 이태원은 보통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그쵸. 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외국인을 지나가게 하면 이태원 갔겠다라고 생각해서 외국인을 처음에 떠올렸는데 네. 외국인 보조 출연이 한국인 보조 출연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쵸. 그래서 돈이 없어서 네. 한 분만 일단 섭외를 했는데 네네. 생각을 해보니 외국인 한 명만 서 있다고 해서 그게 이태원 같이 보이겠습니까? 전혀 이태원 같이 안 아니, 티가 안 보이겠다는 나니까. 생각을 네. 티도 안 나는 거 그렇다고 와주세요 했던 사람을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 배우분을 그쵸. 단역 배우분. 그래서 고민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국인 분도 빛이 나고 네네. 내한테도 의미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씬이 나온 겁니다. 아. 외국인을 써야겠다는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네네. 사실 그 모과나무 앞에서 네. 그렇게 진짜 찬실이 어떤 자기도 몰랐던 자기 내면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처음에 포문을 여는 네. 장치로 네. 그 낯선 존재가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모가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가나무가 두 번째로 다시 등장했을 때 같은데 모가나무 그 나무에 달린 배와 동시에 그 고사상의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연결돼 있잖아요. 사과, 배가 네. 그게 다 찬실이라는 뜻입니다. 아. 찬실 레이어를 막 깔고 진짜 찬실의 그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과일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찬실이었네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느꼈던 감독의 죽음 전에 올려진 과일들이니까. 그 샷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네네. 저희 촬영 감독은 아니 그렇게 공들여 찍은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클로즈업 이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근데 수도 있겠다. 저는 네. 좀 엉뚱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그 찬실이가 바라보고 있고 모가가 나오는데 동시에 그게 연결되니까 거기서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되게 독특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되게 뭔가 우리는 이상한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비슷한 감정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동질감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마 포인트를 느꼈을 거고 예고편에서도 정말 재밌게 등장하는데 장구경이 나오잖아요. 이 장구경이 되게 다양한 포인트로 해석이 돼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네. 느끼고 있고 근데 감독님은 이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길 원하셨어요? 관객들한테? 뭐 누구한테나 사실 장구경 하나 있으면 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죠.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예, 진짜 생각했어요. 저도 장구경 배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네. 누구세요? 전 장구경이라고 합니다. 장구경이요?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왔어요? 잘 지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막 생각이 나요. 그냥 막. 찬실 씨,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마 관객분들도 비슷할 텐데 장구경이라는 이 등장 인물이 처음에는 뭔가 사람처럼 왜냐면 추워서 이렇게 막 벌벌 떠는 거 보면 약간 네네네. 사람 같은데 등장하는 거를 보면 유령처럼 등장하잖아요. 물론 등장하는 퍼포먼스가 되게 어떤 웃기긴 하죠. 분들은 변태인 줄 알았대요. 사바님에. 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사실상 이게 사람이라면 주거 침입죄에 가깝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이게 감독님에게 어떤 힘이 되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냐면 찬실이가 순간 이제 막 허탈하게 웃다가 쓰러지면은 그 순간에 장국영에게 받쳐주잖아요. 네네. 안아주잖아요. 네. 그 순간에 장국영이라는 인물이 어쩌면 감독님한테 되게 힘이 되는 상징 이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맞습니다. 막 뭐 그런 이게 뭐 존재죠. 네, 어떤 뭐 사람이다 유령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럼요. 누군가에게 힘이 우리가- 되는 존재. 그럼요. 우리가 사실 힘이 되는 존재는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가장 제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영화 속의 배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건 그 마음의 버팀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생 영화, 뭐 인생 책, 뭐 또 인생에서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궁금하다. 뭡니까? 예, 누구 좋아하는데 요새는요? 감독님이요? 어쨌든 네, 그런 영화를 앞날은 좋아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네네. 진짜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그거 제가 23살 때 영화 감독을 꿈꿨거든요. 네. 근데 46살 코로나 전국에 제가 데뷔를 했어요. 근데 누가 23살에 제가 그때 감독이 되겠다는 열망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사람인데 네. 어떤 점쟁이가 내보고 네. 네 나이보다 배로 살고 23살이었으니까 46세 니 데뷔한다 코로나 전국에 이러면 제가 영화 감독 꿈을 꿨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결국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재밌죠. 몰라야 사실 내일 죽는 것도 몰라야 사라지는 거고 그냥 모르는 채로 우리는 그 길을 가보는 겁니다. 저랑 같은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감독 특유의 속도에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를 머리로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으로 따라가신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찬실이 또는 김초희 감독에게 큰 힘이 되는 영화라는 기둥이 있듯 여러분 각자의 꿈에도 분명히 든든한 기둥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그 기둥에 기대서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비록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우린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이 영화는 말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 대신 애써서 해.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